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다닌 회사 올해부터 잔업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원 충원 안하고 더 쥐어짜겠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잔업을 줄였다기보다는 잔업할 게 없는 거죠. 잔업이 뭘까요? 이게 보통 공장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물론 일반 사무실 잔업이 있죠. 보통 현장에서 많이 쓰는 말, 현장에서. 공장 다니는 분들, 보통 생산직 저기 종사하시는 분들, 보통 생산직 기본 근무가 있고 이제 OT라고 있습니다. OT. 그게 잔업이거든요. OT가 영어입니다. 오버태스크의 약자예요. 보통 이제 공장 다니는 분들, 생산직 다니는 분들 아시겠지만 생산직은 보통 이제 기본 근무 시간 플러스 잔업 플러스 특근으로 돈을 받아요. 거기다 상여까지.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려면 무조건 잔업과 특근을 많이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이 일이 많아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이 많아야 그 잔업의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잔업까지 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이 많이 없습니다. 예. 물론 바쁜 공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에는 바쁜 공장보다 이제 안 바쁜 공장이 더 많아요. 공장이 바쁘지도 않은데 내가 돈 좀 벌어야겠다고 그 사장님한테 잔업하겠다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잔업이 없는 공장들이 많아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공장 직원들이 많습니다. 제 방송에 보면 이제 블루칼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단에서 이제 공장 이제 뭐 오퍼레이터로 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뭐 지게차 기사 일한다거나 현장 책임자 일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올해 들어서 일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이에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보다 일을 적게 했다. 일을 적게 하다 보니까 시급 올랐는데 받는 돈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공장에 이제 뭐 일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일찍 퇴근하고 좋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생산직이라는 게 잔업특권 안 하면 월급이 진짜 적습니다. 많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잔업특권 해야지 이제 집안이 돌아가는 집안도 많습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책임져야 하는 식구가 있다 보니까 뭐 잔업특권을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매달 나가는 돈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잔업특권 못 하니까 집안이 잘 안 굴러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하소연 많이 해요. 붕어야 요즘에 올해부터 정말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직원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도 이런데 내년은 과연 일이 많을까? 그리고 회사가 안 좋아져서 직원들 몇 명 내보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어제 들어오신 분은 뭐 임금 체불도 있다고 하더라고, 임금 체불. 임금 체불 뭔지 아시죠? 일했는데 월급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월급 계속 밀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조수 다닐 때. 임금 체불을 2달치 월급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분위기 정말 안 좋았어요, 이게. 아니, 일이 힘들어도 월급 받는 낙으로 버티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이 안 들어와, 이게. 월급 삥땅 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 근데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들어오셨던 분은 4달치 월급 밀렸다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요, 이게. 왜냐.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가정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 받는 월급이 있으면 자동이체 다 돌려놨습니다. 뭐 아파트 대출금, 뭐 세금, 보험료, 아니면 애들 뭐 학원비 이런 거 다 돌려놨어. 자동이체 다 빠져나가는데 임금 체불되다 보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집안 분위기 좋겠습니까? 이랬는데 월급 못 받아요. 집에 가는데 와이프 묻겠죠. 자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돈이 안 들어갔대. 사실 우리 회사 지금 어제 와서 임금이 안 들어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우리 어떻게 살라고. 미치겠네. 집안이 안 돌아가 여러분 진짜로. 그럼 부부 사이도 그 이제 금이 가는 거죠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회사 출근해도 바 이제 뭐 죽을 맛이죠 이게.
돈도 못 받는데, 맞잖아요.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어제 들어오신 분 중에 이제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4달치 월급 밀려 있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니까. 뭐 지금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 자신부터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굴러가는 그런 공장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요? 뭐 정말 적자가 나는 곳은 공장을 뭐 부도 처리하고 처분하는 곳도 있을 거야. 내년에.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은 뭐 잘리고 나서 치료비 받고 딴 데 하다 봐야죠. 근데 문제는 뭐 그만둔다 하더라도 취업급여 나온다 해도 재취업 쉽지가 않아 이게. 요즘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력직 이직 자리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경력직 그리고 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기술만 있으면.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수요가 많이 없대요.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봐왔던 공장보다 이제 월급을 올려서 이직하는 게 안 된대요. 이게. 뭐 이직을 하면 월급이 쪼그라든대. 이직 못 하는 거야, 이게. 왜냐?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 내년을 봐야겠지만 내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전망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다 안 좋아요.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도 안 좋고 공장 운영하는 오너분 그 사장님도 안 좋고 그리고 공장 쪽 일하려고 하는 취업 준비생도 안 좋아 이게. 왜냐 공장이 안 굴러가면 사람을 안 뽑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제조업이고 가장 채용 건수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이랬으면 아마 내년에 많이 안 뽑을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도 제대로 안 굴러가는 판국이다 보니까 사람을 안 뽑겠죠, 이게. 아마 내년부터 이제 비상 경영 체제로 가는 그런 기업들 많을 겁니다. 예. 정말 필요한 인력 아니면 안 뽑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나가는 줄이고. 뭐 그렇게 하겠죠, 이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아마 채용 시장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리고 중소기업도 앞으로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제가 눈이 많아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라 하면 에이 거기는 뭐 이 손 딸리지 않습니까? 맘만 보고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도 사람을 가려 뽑습니다. 많이 가려 뽑아. 왜냐 지원자가 많으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중소기업 이제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아무나 막 뽑았었는데 지금은요 지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쪽 해본 사람 경력자 쓰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초짜들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요즘에 뭐 모든 일자리 분야가 경력직을 쓰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경력 쓰려고 하잖아. 맞죠? 초짜보다는 일을 더 빨리 하니까 더 적응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초짜들은 이제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일 시켜도 어떤 사고 칠지 모르고 적응 못할 수도 있잖아. 경력자는 그래도 검증이 됐으니까. 중소기업도 이제 경력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기술도 없고 딱히 공장적인 경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은 중소기업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오늘 굉장히 춥잖아 맞죠? 어제 춥고. 예. 근데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지금 이제 마음속 걱정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난제를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올해도 참 힘들었는데 내년은 과연 괜찮을까? 내년 직장에서 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 물가 올라가면 과연 지금 받는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한가?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감당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무튼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골로 간 세상입니다. 예. 원래 저 기획헤드 엔지니어님도 저분도 있잖아요. 연초엔 돈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돈에 잘 안 해. 왜냐? 회사가 잘 안 굴러가니까. 그렇죠, 이게. 예.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회사가 잘 안 굴러.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아, 딴 데 가면 되지. 이 준비해야겠다. 이런 말 하지만 요즘 이 준비도 못 해요. 아, 그냥 남아있어야겠다. 이 이야기도 안 나오니까, 이게. 괜히 회사 마음에 안 든다고 박차고 나가면 낙동강 오리알이기 딱 좋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면 잠깐 노는 게 아니라 쭉 놀아야 돼, 쭉. 계속 놀아야 돼, 이게.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금. 뭐 내가 뭐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그만두면 언제까지 놓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오랫동안 노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몇 달 좀 쉬면서 놀다가, 아, 취업해야겠다. 뭐 그렇게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취업이란 그렇게 마음 쓰면 되지 않거든요. 아무튼, 우리 엔지니어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음, 이제 올해가 저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생각 많이 하세요. 물론 생각해도 답은 안 보일 거야. 일단은 그 생각 들죠. 이제 헛짓거리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어? 이제 이 월급 받는 돈 내 목숨을 생각하고 적절하게 써야겠다. 앞으로 돈이 많이 길어질 텐데 일자도 많이 길어질 테고 뭐 직장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 해도 웬만하면 참아야겠다. 좀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회사가 출근하고 월급 받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체감합니다. 이런 영상 보니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건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잔업특근에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단하긴 하지만 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이거 당연한 것들 맞잖아요. 우리가 출근해서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 이게 사실 뭐 다행이라 말할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행이야. 근데 왜 다행이라 많이 나오겠어. 그만큼 요즘에 이 어떤 직장 꾸장이 다니고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 출근하고 일해서 돈 받는 거는. 근데 이런 말을 다행이라 얘기하잖아, 다행. 아, 우리 회사는 다행이다. 그래도 일이 있고 내가 월급 받을 수 있어가지고.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요즘 이런 공장도 많고, 그리고 월급 제때 못 주는 공장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맞죠? 옛날 같으면, 아이고,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씨, 언제 부자 되겠냐. 어, 다른 좋은 자리 있으면 이직해야겠다. 이런 말 했지만 지금은, 아이고, 이게 어디야. 단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공장 굴러가잖아. 여기 붙어 있어야겠다. 내가 지금 찬밥, 돈밥 가르쳐지가 아니다. 내 주제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는 사장 고소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요? 뭐 때문에 고소했습니까? 뭐 임금 체불 때문에?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고소했다는데 뭘로 고소했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두 달 밀렸다고? 아, 근데 임금 체불이 맞나 보네요. 임금 체불이. 그 회사 다닌 지 얼마 됐습니까? 사실 임금 체불은 좀 문제 있어요. 이게 원래 사장이라는 직함은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빌려서라도 월급 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했으면 맞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 출퇴근 시간 맞게 일하고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월급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맞잖아. 이게 무슨 뭐 없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시킨 대로 했으니까 돈 받아야죠. 근데 그 두 달 동안 돈을 못 준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출도. 야, 임금 체불이 있나 보네. 3년요. 아, 그 오랫동안 일하셨네요. 한 회사에서. 아, 1,000만 원 못 받으신 거야, 1,000만 원을? 1,000만 원씩이나 못 받은 거야? 두 달에 1,000만 원이에요? 꽤 많은데, 이거. 참. 이게 또 그런 거예요. 직장인들이 또 임금 체불할 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게. 저분도 그런 거야. 내가 임금 체불되면 안 된 입장인 게 나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나도 뭐 나간 돈이 있고 남은 게 1,000만 원요. 나도 지금 돈 들어갈 때 많은데 나도 쪼들리는데 자꾸 월급 밀리니까 짜증 나는 거죠, 이게. 저렇게 되면 회사 나한테 즐겁지가 않아, 이게. 짜증 난다니까요. 직원들도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얘기 나누면. 사장 욕하고. 일할 뭐 마음도 안 생기고, 이게. 야, 300만 원 나갔다고. 야, 큰 돈 썼네, 이게. 야, 진짜. 아니,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돈을 그 소송 비용까지 해가지고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시간 쓰고 소송 비용까지 돈 쓰고 이 생각 들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런 분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아, 우리 회사는 그래도 월급 안 밀려서 다행이다. 뭐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때 월급 나와서 다행이다. 이 생각 들죠. 앞으로 이렇게 임금 체불의 회사가 좀 많아질 것 같아, 이게. 임금 체불의 회사가. 잔업특근에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많은 공장인가 보네. 잔업특근 하는 것 자체가 그래 공장이 잘 굴러간다는 거야. 예. 발주가 많이 있으니까. 예. 다행이네요. 이 댓글 적으신 분은 따만 먹지 말고 계속 쭉 다니세요. 쭉 다녀.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이런 체불 관련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받을 돈 받아야 됩니다. 예, 받을 돈 받아야죠. 지금 이렇게 지금 제조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좀 내년 어떻게 버텨나갈지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뭔가 돈이 없는 분들, 그리고 직업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내년이 정말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쓸데없는 대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다니세요. 다니시고, 예. 지금 남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걱정부터 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